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 한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 수사 재판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검찰총장을 그만뒀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3월 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 3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 3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져서 검찰총장을 사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번입니다. 바로 중수청을 반대하면서 윤석열은 사퇴를 했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이날인 줄 아셨어요? 아니요, 오늘 자료들 보면서 다시 보니까 새로운데, 저는 그 관련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하신 말씀과 당시에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하신 얘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네. 저기 화면 한번 보세요. 네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4년 전 화면인데요.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4년 동안 너무 많이 늙으셨어요. 도리도리도 많이 안 하시고. 그렇죠? 아니, 저는 4년 동안 너무 늙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4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어떠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4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검찰총장을 그만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중수청을 반대해서 사퇴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범죄수사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죠? 그거죠, 바로.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면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수처 설립 추진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그때도 했고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총장직을 벗어던지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최근에 그죠? 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저거 좀 읽어주세요, 네네. 정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 한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 수사 재판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1년 바로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요,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검찰총장을 그만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주는 검수완박까지 포함을 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거 기억나셨어요, 정 변호사님? 뭐 그때도 기억이 났는데 보니까 새삼스럽네요. 8번 뉴스입니다. 네네. 그때가 대선 D-Day 371일 남은 날이었습니다. 네네. 윤석열 사퇴 왜 하필 오늘 이러고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D-Day 371.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371일 만에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런 거네요. 네, 9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격 사의 법치 파괴 상식 무너졌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저 글 보는 순간 지금 2025년 3월 4일의 윤석열 대통령 모습도 바로 법치 파괴 상식이 무너졌다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법치 파괴와 상식이 무너져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결국은 본인이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결국은 대선을 향해 가서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법치 파괴와 상식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국회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입법 독재, 그 다음에 또 예산 독재, 그 다음에 또 탄핵 남용 등과 같은 이 국회 독재를 해가니까 결국 그런 가운데에서 법치가 파괴되고 상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바로 이제 계엄령이었는데요.
그때의 마음과 대통령의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에 말한 법치 파기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그 마음과 지금 현재 국민들을 향해서 외치는 마음이 똑같다.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았다. 왜? 민주당 때문에. 예. 근데 9-1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입니다. 과거 모습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모습이 똑같습니다. 총장직 사퇴, 월성 원전과 관련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 이 내용 기억나십니까, 정 변호사님? 네네. 월성 원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직무가 정지됐던 거 알고 계시죠? 가처분을 해가지고 직무 정지가 끝나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월성 원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9-2입니다. 이 말이 전 너무 웃겼어요. 뉴스 제목 한번 보실래요? 관두랬더니 진짜 관도. 정 변호사님 저런 뉴스 기억나세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을 막대하거든요. 야, 너 그러려면 관도. 그러면 뭡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고개 숙이거나 그냥 침묵하는 게 보통인데, 아 정말 아니 나 도저히 네 하는 꼴 못 보겠다 라고 스스로가 사표를 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사표를 내버리면 더 이상 정치인들이 사표 낸 공직자한테 시시비비를 하거나 공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갑질가 스스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야, 관두라 그런다고 진짜 관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3을 보시면요. 경찰 국가 출범시키는 문 대통령 검찰 피하려고 경찰 파쇼 부른다. 야, 여러분 저 내용 한번 보세요. 2021년 저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여기 지금 저 얘기 검찰 피하려고 경찰 파쇼를 부른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인혜 인하대 전문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문재인 때도 그 청와대 근처에 가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문, 친노무현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야, 이거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문재인이지만 검찰을 피하려고 검찰 파쇼를 부른다. 적어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심적인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다가 찍혀서 잘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옆에 못 갑니다. 그래요? 저랑은 연수원 동기인데 제가 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배거든요. 네네. 예. 자, 아무튼 그 당시에 경찰 국가 출범시켰던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9-4입니다. 문 정부 아킬레스건 공정 건드린 윤 대선 무대 대비. 여러분 보세요. 문 정부 아킬레스 공정 건드린 윤 대선 무대 대비. 정 변호사님 저런 기사 다 기억 안 나시죠? 아니 근데 뭐 항상 쟤네들은 그래 왔잖아요. 자, 국민을 내 편과 내 편으로 가른다.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쳤다.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겠다. 노무현도 그랬고요. 문재인도 그랬고 이재명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문정부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치소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랄만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10번 뉴스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시절에 단식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했을까요? 왜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자, 소개해 주세요. 예, 공수처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무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름 보실래요? 공수처법은 좌파 독재법이다. 실질적으로 요번에 그 공수처가 한 거 보면 말입니다.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네들이 사건 다 받아다가 그쵸? 영장 쇼핑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그쵸? 망신 주려고 하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그런 수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 능력도 없으면서 수사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뭡니까? 정치적 목적과 또 의도를 가지고 그냥 대통령을 어떻게든 깔아뭉개고 그쵸? 창피 주고 모욕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니까 좌파 독재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 딱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11번 뉴스인데요.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을 찾아서 공수처법을 주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네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두 가지가 이슈가 됐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다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홍준표 당시 그 의원이
공수처법은 내주고 선거법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수처법이 지금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번에 공수처법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저 구속돼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수처법 그때 막았어야 합니다. 그걸 못 막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됐고 그 당시에 2021년 당시에 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결국 저 공수처법이 우리 보수를 괴멸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동훈 같은 사람도 태어났고요. 공수처법 막기 위해서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정 변호사님 저거 보니까 어떠십니까? 예, 심지어는 뭐 나경원 의원조차도 패스트트랙을 12번입니다.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다. 그러니까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니까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 앞에서 막다가 지금 나경원 의원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전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저기 뭐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나경원 의원이 완전히 그냥 꼬르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서러워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당시 당대표였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거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공소 취소를 하든지 그런 게 정의롭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 대표였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한동훈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법 때문에 어떻게 됐고를 2021년, 2019년 역사를 잠시 훑어봤는데요. 바로 13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라. 광장 캠퍼스로 퍼진 탄핵 반대 물결. 맞습니다. 국민들은 3.1절 국민의 명령이다. 윤 복귀시켜라.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다시 제자리에다가 돌려놓으라고 다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그때 그 마음은 바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14번 뉴스입니다. 오랜만에 박근혜 대통령 소식이죠. 집권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집권당 대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실 줄.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강조한 것은 단합이었습니다. 단합. 적 앞에서, 그렇죠? 경쟁자들 앞에서 결국은 흐트러지면 누가 좋아하느냐. 그죠? 내가 예전에도 그냥 억울하게, 진짜 황당하게 탄핵을 정말 무기력하게 당한 것은 그때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가 더 나를 심하게 비방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집권당의 대표가 사사건건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승민을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한동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과 유승민은 되게 닮은 것 같습니다. 어디가 닮았어요? 안경을 꼈네요.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제가 오늘 안경 꼈으니까 저도 닮은 건가요? 아니, 그 안경은 느낌이 다르죠.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생각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나처럼 그러니까 유승민한테 당했듯이 한동훈한테 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병상련과 같은 짠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사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어땠습니까? 미안해요. 저는요, 너무 곱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홍준표가 거의 동갑이거든요. 근데 비교 안 할게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너무너무 고운 거예요. 원피스도 이쁘게 입으시고 그리고 그 고생을 하셨는데도 또 참 대인배예요. 대인배.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용서하기도 힘들 텐데 그쵸? 여러분은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 곱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도 찌지 않고 곱다.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꼿꼿하시고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면 눈물이 난다. 맞아요. 저는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 고생을 여자를 시켰는지 제가 왜 여자라고 했냐면요. 남자들이 더 빨리 나왔어요. 야, 진짜 못돼 먹었죠.